봄이 문제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셔야죠. 예,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올겨울은 따뜻하게. 아, 분위기 좀 더 초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올 겨울 크리스마스는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생각하시면 25억과 두 개를 같이 앞에 붙여놔 25억 붙여놓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두 개 붙여놓으시면 예, 윈터 이즈 커밍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자, 면접 준비를 좀 편하고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막 저도 사실 면접 강사이긴 한데요. 면접 정보가 너무 과잉이다 생각이 좀 솔직히 듭니다. 과잉이다. 예, 그래서 그좀 적절선을 좀 여러분께도 좀 가이드를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거 이제 대충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대충 준비하세요. 편하게. 그게 면접을 더 잘 봅니다. 왜 마음이 편해야지 뇌가 풀리고요. 뇌가 풀리면 입도 풀려요. 그러면 면접이 되게 편하게 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편한 얼굴처럼 좀 호감이 가는 건 없어요. 뭐 잘생기고 못생긴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골방 그 독서실 골방 모드로 면접 준비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네, 자 이번에 이제 면접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사실 없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심기 경호 차원에서 또 허투른 정보에 또 괜히 또 마음 상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서 조금 뭐 좀 뭐 아주 자세하게 할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왜 주책일까? 네, 죄송합니다. 자, 자, 세 번째 타입 면접 어떻게 평가하나 관련돼서 간단하게 평정 방식과 또 규정과 실제에 관련된 몇 가지 사례들을 포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면접 평정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점수표죠.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대기 시간에 아마 경험서 저기 오리엔테이션 끝나면 요거 하나씩 작성해서 갖고 있으라고 하고요. 네, 여러분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직접 면접위원한테 줘야 됩니다. 얘를. 부정 방지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양식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 공무원으로부터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블라블라,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에서 5개 평정 항목을 상, 중, 하 이렇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면접엔 각각이 따로 따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무원 채용 규정에 나와 있는 법규에 따르면 이 평정은 뭐 참고로 이 평정 양식은 국가직 공무원 모든 면접에 동일한 걸 씁니다. 5급, 7급, 9급, 뭐 경력, 자기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똑같은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되게 주관 요소들이잖아요. 일단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론적인 규정인데요. 우수는 면접위원 과반. 그러니까 여러분 면접위원이 두 분이시잖아요. 7급은 3명입니다만 9급은 두 분이세요. 과반이면 두 명입니다. 당연하게 두 명이서 모두 다 상상상상상 두 명 다 경우에만 우수입니다. 졸로 어렵겠죠. 그다음에 미흡은 미흡은 면접위원 두 명이서 같은 데다가 하를 줬거나 같은데 다음 면접이 두 명이 다른 데를 줬는데 각각 따로 떨어지만 두 개 이상씩 줬을 때 한 면접은 이거 하, 한 면접은 얘 하 줘도 미흡인 거예요. 두 개 이상.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개수를 적게 돼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 펜으로 개수까지 이렇게 딱 넣으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구조죠. 하 미흡을 받기가 더 쉬운 거 아니야? 야, 우수는 이거 어떻게 그걸 다 받냐? 라고 생각하시지만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 이런 규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우수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론이고요. 해석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부정 방지 때문에 우수를 이렇게 준 겁니다. 면접위원이 합의가 돼야 한 사람에게만 우수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부정 방지냐? 누구 특정인이 아는 사람이 몰아줘 버려서 약간 상해 개수만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경력 채용은 그렇게 합니다. 경력 채용은 상해 개수를 우선하고요. 상해 개수가 같으면 중해 개수를 따집니다. 하지만 공채의 경우에는
우수의 경우는 한 가지만 정해놨고요. 그 이유는 면제변이 두 명이서 합의가 된 사람만이 우수를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우수는 필기 성적과 관계없이 채용이 됩니다. 최종 합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원의 그 우수를 받은 사람만큼의 나머지, 아까 말했죠. 우수 경우와 미흡 경우를 말했죠. 나머지 모든 건 보통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두 분이 중 5개 준 사람도 보통이고, 한 분은 상을 5개 줬고 한 분은 상을 4개만 주고 중을 하나만 줘도 보통이에요. 되게 불합리해 보이는 이 규정의 숨은 함정은 뭐다? 부정 방지를 위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실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를 전제로 한 겁니다. 우수를 주기 힘들게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제도의 취지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우수를 주는 거예요. 우수를 주는 건 그 친구는 면제변이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최종 합격시킬 수 있다는 권한을 준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면제변은 미흡을 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우수를 주려고 오는 사람입니다. 이 지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 지점을. 그래서 우수를 먼저 뽑고 나서 나머지를 필기선으로 정해서 붙이게 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아마 그 선택 점수가 선택 과목이 없고 조정 점수라는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솔점 둘째 자리까지 따지고 할 것도 없이 계급이 점수가 이제 5점 따라 탁탁탁탁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점수가 뒤로 갈수록 많이 몰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동점자 커트라인이 되게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에 기술직은 그랬는데 기술직은 원래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4년 전에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한 점수 차이로 커트라인이 예컨대 뭐 85점이다. 그럼 84점이 0.7배수예요. 절반이 커트라인이었던 경우도 있어요. 예를 그런 극악한 경우들도 생겨요. 간혹.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여러분들 좀 원래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결론은 알 길은 없지만 대략적인 큰 트렌드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면접인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수를 주고 뽑고 나머지는 그냥 보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흡 줄 친구가 있다면 하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미흡도 되게 상의를 해서 합니다. 왜 상의가 필요하냐? 미흡은 미흡해서 미흡을 주는 경우보단 물론 있겠죠. 야, 얘는 공무원이야. 네 가지가 없냐. 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 강의를 듣거나 이런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예 뭘 모르고 오시는 분이 아닌 이상. 근데 그렇게 뭘 모르고 온 분이 공무원 필기 시험을 1년 넘게 준비하실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물론 떨어져서 한마디도 못했다. 이럴 수 있죠. 만약 있다면 그런 극악한 상황을 배제한다면 세명에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미흡이 필요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원 맞추기입니다. 예, 제가 이론과 현실을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여러분이 면접이 끝난 다음에 합평이라는 걸 합니다. 뭐 오전쯤에 오전쪽 끝난 다음에 1시간 더 점심시간인데 그 전에 가평가를 해놔요. 아까 평가지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면접위원들이 옆에 앉아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전주에는 1번이 제일 낫죠. 그러네요. 아이고, 이거 열심히 준비했네. 나머지들도 다들 열심히 하네. 다 비슷비슷하네요. 그러네요. 야, 이거 어떡하지? 어쩌다 좀 보죠, 뭐. 뭐 이렇게 가서 밥 먹는 거예요. 됐죠? 자, 오후주 5명 끝나요. 응?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면 이제 합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인사혁신처가 가이드를 줍니다. 대개의 경우 9명당 우수는 일단 한 명 이상은 주도록 권고해요. 엔간하면 한 명은 주시라. 근데 2명을 주는 건 좀 옵션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여러 케이스를 취재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2명을 주시려면 조수도 좋은데 2명을 주실 경우는 반드시 1명은 미흡은 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옵션을 거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꼭 평가하셔서 미흡 1명씩 정확히는 미흡이라고 하지 않고 미흡 후보자를 꼭 한 분씩 골라 놓으셔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기도 해요. 이거는 저 후기를 보면 왜 이 면접장 뒤에 서 있잖아. 그러니까 면접인이 얘기하는 게 들려요. 아니 맨 마지막 9번이에요. 5.5번 서에서 막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미흡을 꼭 한 명씩 주라는 얘기죠. 그러게요. 앞에 미흡 줄 사람 한 명도 없던데 큰일이네. 미흡을 강제로 주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싫어합니다. 한 4년 5년 전쯤에 뭐 직렬에 후기에 보면 나와 있는 에피소드예요. 그렇게들 해요. 예.
그리고 또 제 주변에 또 공무원 그 부모님 가시는 분들이 또 왕왕 있고요. 아빠가 작년에 갔다 오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제가 뭐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알고요. 또 있으면 또 작년에 면접 보셨던 제 과장님 갔다 오셨거든요. 그저께 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 듣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되게 다 일괄된 기준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직렬마다 모집 인원, 필기 합격 배수 얼마나 더 많이 필기 합격이 되어져 있는지, 동점자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인사혁 신체 기준으로 최대 미션은 뭘까요? 정원에 맞게 뽑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의 정원은 그죠?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만 늘릴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뭐 뽑고 싶다 이게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죠? 여튼간 그건 나중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면접이 끝나면 면접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가정입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예? 물론 팩트도 있긴 합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서 많이 취재를 했었어요. 앉았어요. 저 몇 번이 좋으셔? 우수 한 명을 또 주니까 저는 3번이 좋은 것 같은데 저도 3번이 뭐 제일 괜찮네가 또 열심히 할 것 같고 준비도 많이 한 것 같고 또 어? 그러면 3번 우수 주시고요. 뭐 비율은 뭐 딱히 뭐 예, 그러면 그냥 각자 평정하시죠. 그게 다 보통이란 얘기예요, 그냥. 요런 풍경, 요 순간에 그 옆죠. 저는 4번이 애가 제일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 걔는 근데 좀 그 올해 공무원 스타일 좀 아닌 것 같아서 나는 3번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3번도 괜찮기는 한데요. 두 명 다 우수를 주면 안 되죠. 그랬더니 잠깐만요. 인사기자 불러. 그죠? 우리 두 명 죽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아니 그러시면 저희들 좀 곤란할 것 같고 한 명만 좀 어떻게 하시면 안 되겠냐고. 아 참 곤란하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이 친구 중에 그래도 뭐 성적 좋은 친구보다는 안 좋은 친구를 주면 좋겠는데 좀 알 수 있어요? 뇌피셜입니다, 제 소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아, 예, 잠시만요. 아, 뭐 저기 보니까 3번이 성적이 좀 안 좋네. 그러면 뭐 제가 양보해서 3번으로 우수 주시죠. 뭐 4번 친구는 뭐 안 줘도 붙을 친구인데 보니까 점수가 뇌피셜입니다. 조심해야지. 3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죠. 아유, 이거 미흡 줄 사람이 없는데 큰일이네. 미흡 줄 사람이 없는데. 아유, 애들 다 열심히 해서, 아유, 좀 긴장해서 좀 3번이 좀 못하던데 좀 긴장해서 그런데, 아이고, 얘를 더 우수를 줘야 되나. 아유, 뭐, 여기서 고생들 하는데 그냥 맞춰주죠, 뭐. 그냥 뭐. 그런데, 아유, 뭐, 그래야겠네요. 요런 풍경. 그 옆죠. 아이고, 이거 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게요. 나도 안 줬으면 좋겠는데, 애들 열심히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거 그러면 참 그렇잖아요. 그죠? 아, 줄 사람 없다고도 말 못하겠고, 참, 그 뭐라고 곤란하네. 어이, 저기, 불러요? 혹시 그 저희들이 꼭 줘야 돼요? 아예 저 정원을 맞춰야 돼서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아이고 그러게 참 곤란하네. 그러면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게 좀 점수를 좀 알 수 있어요? 뇌피셜입니다. 예, 잠시만요. 그래 이 친구가 성적이 조금 그런데 그래, 이 친구 뭐 그냥 성적으로도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냥 이 친구를 하시죠. 그냥 예, 뭐 좀 안타깝기는 한데 뭐 열심히 하니까 뭐 내년에 또 오겠지 뭐. 허허허. 에이 그러시죠 뭐. 자, 몇 가지 풍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딩 값은 뭐다? 엔간하면 정원을 맞춥니다. 단 한 직렬에 따라서 5%나 10%를 더 뽑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0% 넘어가지는 좀 않아요. 또 예컨대 선거나 세무처럼 칼같이 뽑는 경우도 있고요. 추가 합격 답이 1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는 지난해 추가 합격을 한 명을 했던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무조건 정원에 칼같이 맞추는 잘 생각하면 동점자가 많은데 정원을 칼같이 맞는 유일한 방법은 미흡밖에 없습니다. 오버되는 숫자만큼 n분의 1 조별을 n분의 1에서 미흡주라 그러면 깔끔해요. 그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일부 학원가에서는 뭐 인사학신자한테 물어봐라 그렇다고 하느냐 절대 안 그런다 말해줄 리가 있나요? 당연히. 인사학신자가 왜 전체 통계를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엔간하면. 되게 복잡다단한 데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이 평가에 대해서는. 면접의 생각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조별로 필기 필합 배수
그다음에 동점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대충 우리 면접위원 최초 여러분 교육받을처럼 똑같이 면접위원들에게도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할 때 가이드를 줘요. 이런 직렬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조당해 주시면 좋겠다. 강제력은 없습니다. 당연히 인사혁신처가 무엇이고 한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없어요. 하지만 면접인들이 엔간하면 맞춰주시려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도 맞추려고 애를 쓰고요. 그 미세 조정을 좀 필요한 부분이죠. 정 안 되면 뭐겠어요. 막판에는 채점지 있잖아 각자. 물론 조별로 평가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그게 정 안 되면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해요. 줄을 세워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개수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가기도 해요. 여러 복잡한 다단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안 드렸느냐? 여러분 알아봐야 일도 소용없어요 이게. 여러분 아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거를. 다만 괜히 예컨대 미흡에 대한 공포이거나 혹은 또 우수에 대한 또 뭔가 그런 것. 예컨대 후기를 보면 어떤 게 우수 후기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수 후기인지는 저도 몰라요. 물론 사후에 알아요 제가. 아, 이 친구가 커트라인인데 최종 합격했다 우수를 받았구나. 후기가 그러면 아니 우수하군 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후기는 사후에 정리된 글이기 때문에 다이제스트가 되어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를 수도 있겠고 그냥 무난해 보이는데 우수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약간데 분위기가 그랬는지 면접인이 뭐가 있는지 글로 체원되지 않는 무엇이 있는지 아까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뭔가 픽업이 됐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거는 본인도 모르고 영원히 모를 일이에요. 그거는 면접위원도 얘기하지 않아요. 면접위원은 보안각서를 쓰고 합니다. 절대 이 건에 대해서 외부에다 얘기하지 않는다고. 심지어 되게 철두철미하게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러는 경우에 있어서 가끔 유탄을 맞아요. 누가 내가 되게 무난하게 본 것 같은데 성적은 일배수 하는데 떨어졌어. 적지는 많지는 않고 아주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체감도와 그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아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개령한 질문지 체크리스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체크리스트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됐냐라는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 제 교재에 실려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평정 요소 예시라고 나와 있고요. 자, 아까 공직관 면접 정신 항목이에요. 여기 이 항목에 어떤 요소들을 서브 평가 항목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이 체크리스트라고 체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예시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4년 전에 인사혁신처 공직박람회에서 면접사무관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평정표를 요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라고 예시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한 5초쯤 보여준 화면입니다. 꼭 이거대로 되는 건 아니나 이렇게 개량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질문지 리스트가 있다. 체크리스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뇌피셜이라고 할까봐. 예시입니다. 보면 아까 잘 보시면 아 이게 다 하나하나가 질문화되는 거였구나라는 걸 면접 준비하시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돼요.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었구나 이거 체크하려고. 근데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분석적으로 아는 건 인사나 HRD 하시는 분들이 하는 영역이고 여러분들은 질문집에 따박따박 하사 준비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춰서 짜여진 게 그 질문지 리스트이기 때문에. 됐죠? 즉 주관적인 평가, 정성평가라는 면접고를 정량평가화시키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걸 정원을 맞춰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기술적으로 나름 되게 공정성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시험은 100% 객관적이나 공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필기가 공정하대요. 필기가 왜 공정해요? 세상에 공정한 시험이 어딨어. 의셨어요? 무슨 말인지? 행정학 교수님 행정학 풀면 다 20점 받아요? 수능 영어는 미국 애들 와서 풀면 다 100점 받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건 다 우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 우연성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필기가 공정하고 필기 순으로 다 뽑았으면 좋겠다는 둥 이런 얘기들은 이게 왜 필요한지 시험은 나중에 겪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냥 예시를 들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면접존의 상대평가입니다. 그죠? 이 상대평가라는 점, 내 체감도가 절대평가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조회가 그러니까 평적은 균질하게 배정이 돼 있지만 면접 퍼포먼스가 균질한 건 아니잖아요. 나는 무난하게 봤다 그러지만 다른 사람은 또 잘 봤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알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면접위원이 다 끝나고 합평할 때 어떤 성향을 가지고 했을지도 알 길이 없고 이런 걸 외부 요인이라고 하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내가 싫어도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외부 요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야 달라지지 않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체크 개수에 따라서 줄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정량 평가화 시킬 수 있다는 말씀 그런 취지만 좀 이해하시고요. 세 번째, 직렬별로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우아한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우리가 딱 맞진 않고 조금 넘어가지만 한 5% 언더에서는 조금 있는데 더 넘어가는 건 강제로 조정을 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그쪽 기관에서도 더 뽑는다고 자리가 없는데 왜 자리가 있어야지 오는 거거든요. 없는데 무조건 받을 수가 없는 구조가 있어요. 이게 다. 고무줄처럼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다음, 면접이 아까면 재량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수를 한 가지 경우만 주게 만든 거예요. 다 합의해서 그러면 누구 주시죠? 그러면 다 상상 찍고 끝내는 거예요. 리얼 월드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알면 예컨대 후기를 보고 우수 후기다. 아니 우수한 후기는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게. 근데 우수 후기는 몰라요. 미흡한 후기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흡 후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인사혁신처 정부 당국에서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정장치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제도를 만들고 오고 있고 그렇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쓰는 것도 맞고요. 근데 이런 데 적응이 안 돼서 되게 시중에 좀 엄한 거를 준비를 하시면서 되게 번아웃 되시는 분들 심리적으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받게 미리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다 정도로 제 취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수는 제일 우수해야만 받는 것도 아니고 미흡은 꼭 미흡해야만 받는 것도 아니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다 엿장수 마음이라고 또 이걸 또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도. 자, 그래서 한 명은 주는 것 같고요. 미흡은 일부 미흡자에는 정원을 맞추는 카드로 어쩔 수 없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나중에 제도에서 이게 이 우수 미흡이라는 건 규정에 나와 있는 법규이기 때문에 고유명사예요. 근데 좀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소고기 등급 아시죠? 우수 등급, 보통 등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러면 용어를 쓰면 선입견을 주잖아요. 그래서 뭐겠어요? A뿔 1등급, 2등급, 3등급 해놓고 1등급보다 좋으면 A뿔, A2뿔 이렇게 가는 거죠.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이렇게 네이밍을 하잖아요. 이것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흡은 1등급, 보통은 A뿔 등급, 우수는 A2뿔 등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뻐요. 인사시제 들어가시는 분들 제가 맨날 이거 좀 제도 개선했으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 미흡 받으면 내가 인생이 미흡이고 성격이 미흡이고 인간성이 미흡이고 공무원에 대한 자질이 미흡이다라고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론이고요. 이제 실제 궁금하시죠? 통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적신자가 이런 통계를 공개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게 면접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수강생이 좀 꽤 되다 보니 매년 지금 5년째네요. 똑같은 방식으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종 데이터를 분석해서 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래서 자, 작년 거는 사실은 조금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자, 73% 보통 1.4배수를 뽑으면 수학적인 통계적인 확률은 73%입니다. 합격 확률은. 그냥 n분의 1 하면 되잖아요. 나누면. 그죠? 여기 계신 한 500명 분 중에 아무 면접 준비를 안 해서도 1000명 오셨군요. 1000명 중에 730명은 1도 준비 안 해도 730명은 붙는다는 뜻입니다. 왜? 공무원은 정원은 채우거든요. 뽑을 사람 없네. 안 뽑아. 민간기업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일단 베이스라인을 깔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를. 됐죠? 예. 하지만 이건 이제 이론 통계적인 값이고 이번 주도 누군가는 로또를 맞겠죠. 로또 맞을 확률은 100%예요. 근데 내가 아닌 게 함정이지. 자, 본인이 붙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니까 저 리스크가 커요. 또 주변에다가 괜히 또 심적 부담 커요.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미움을 받냐. 뭐 이런 느낌? 면접은 다 붙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아니 그 남의 커트라인줄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혹시 뭐 예전에 누가 또 미흡받고 떨어졌다는데 괜찮나요? 이런 걱정. 사실 이런 부정적인 정보들이 게시판이나 검색으로 더 많이 남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좀 과잉 증폭되는 느낌이 훨씬 더 큽니다. 물론 최선의 시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건 맞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진짜로 뭐 이렇게 완전히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가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런 세계는 아니다 정도로 느낌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이 통계 데이터는 나중에 제 카페에도 제가 늘 공개를 합니다. 필기 합격자 나오면 늘 국가제 9급과 7급 데이터는 공개를 하는데요. 작년은 아까 말씀드린 시험 일정이 그랬고 재작년도 그렇고 시험 일정 때문에 통상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엔간하면 다 붙었어요. 엔간하면 물론 국가직 직렬만 있는 걸 제외하고 다만 통계적으로 굳이 보자면 저는 이제 수강생들한테 그 카페에다 등업을 하실 때 등업하시면서 0.5배수 내니 안정권 0.5에서 1배수 애매권 1배수 아닌가 바뀐가 애매하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확실히 1배수 바뀌고 커트라인이다라는 분 불안권 이렇게 4등급으로 해서 카페에 등업할 때 입력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수험번호와 함께.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실 나중에 또 물어보는 것도 좀 그래서 그래서 수험번호를 가지고 나중에 발표가 나면 그걸 대조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험번호를 좀 가짜로 쓰시면 뭐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액면 숫자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되게 보수적인 데이터예요. 이보다 낮으면 높으면 높아지 낮진 않다는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위권이라고 말하는 분들 합격률은 95%, 안정권 94, 애매권이라고 한 분은 85%, 일배수 밖이라고 한 분들도 56%였습니다. 이거는 PTÜ이 잘 가르쳐서가 되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오해하지 않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많은 직렬에서 정원을 못 채웠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합격을 했고 필기 추가 합격도 한 번 더 있었고 다음에 전체적인 추가 합격도 2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 카페에다가 지난해 전체 통계를 올려놨으니까 직렬마다 그건 개인적으로 상이하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1배수 아니라고 하는 합격률은 94%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떨어지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질 확률 6%, 붙을 확률 94%, 그럼 30한 5, 33배쯤 되나요? 붙을 확률이 떨어질 확률이 33배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마음이 좀 정신이 평안해지십니까? 떨어지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단 기본 준비만 하시면. 일베스 밖 지난해는 좀 예외적인 경우 아까 말씀 지방직이랑 겹치면서 일부 노쇼도 좀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벌어진 얘기긴 하지만 엔간하면 붙었다 정도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조금 더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물론 직렬별로 사정은 되게 좀 편리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이건 뭐 다른 직렬까지 평균 값이라서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 보여드릴 건 아니고 국가직만 보는 면접들 국가직만 주로 올인하는 직렬들만 제가 따로 모아놔서 전체 자연 합격률과 제 수강생들 합격률을 했습니다. 뭐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랑하려고. 참고로 선거행정은 73인데 저는 69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떨어졌는데 이유가 제 40명 중에 14명이 1배수 받기였어요. 커트라인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거보단 얘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배수 밖에서 어느 정도 붙었는가. 보시면 자, 검찰 같은 경우는 14명에 35%. 관세는 그래도 좀 더 붙으시면 5명이니까 모집단이 좀 작아서 일반화가 좀 어렵기는 한데 뭐 그게 그래도 이 면접에 관련된 가장 유의미한 데이터 마사지나 무슨 MSG 안 들어간 유의미한 데이터는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제 수강생이 뭐 잘났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략적인 경향성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직업상담직 29%, 그다음에 통계직 22%, 눌러업계도 선거직 빵 프로. 선거직은 원래 좀 이래요. 이런 직렬 특징이 조금씩 있어요. 면접보다 그냥 뭐 이게 직렬별로 꽤 해년마다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가 결론이에요. 이 부분은. 외부 요인이 워낙 많다. 원래는 외부 요인이 예년에 비해서도 훨씬 큰 때입니다. 왜? 조정 점수가 없잖아 이제부터. 게다가 시험 일정도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야 국가직 보면 지방직 안 볼 거지? 보지 마. 이런 스케줄이잖아요. 하나만 해. 양다리 걸쳐가지고 자꾸 인원 빵꾸나잖아.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죠? 인터스텔라의 명언이죠. 그래도 길을 찾으실 거 아니에요.
자, 경험해 보시면 10명 중에 동시 합격자 10명 중에 6명은 지방직 가시려고 하세요. 6명에서 7명. 국가직은 이제 비선호가 된 지가 꽤 돼버렸어요. 오해가들이 좀 많아서 생각 들었는데 뭐 지방 떠돌이 어쩌고 저쩌고 그 오해 이미지 관리는 인사학 진짜 잘못이에요. 제가 볼 땐. 저도 되게 부당한 공식에 부당한 소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좀 교정할 생각들을 좀 해야지. 그 왜 국가직이 뭐 약간 공무원 중에서도 약간 좀 저평가되는지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좀 있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대충 이 정도만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면 코로나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 시험 일정이 어그러지면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루틴하게 했을 때는 어땠는가는 제가 2019년 거를 갖고 왔어요. 보시면 뭐 디테일은 모르셔도 되고 예. 요 데이터는 나중에 카페에 가서 검색하시면 다 있습니다. 제가 뭐 그냥 가짜로 만든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공개해요. 원래도 여러분 필기 합격 최종 합격 나오면 그날 6시 나오거든요. 한 10시쯤이면 올려요. 다 계산해가지고 매년.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수강생이 뭐 어디보다 얼마나 많다 이런 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누적된 데이터를 남기고 싶은 것 뿐이에요. 이 자체를.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보통 1배시 박은 1.34배 정도 기준으로 하면 한 30%쯤 됩니다. 대개의 경우가. 그러니까 우수를 적절하게 좀 주기는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조금 여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번에 정원보다 더 뽑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최근 당선인께서 공무원 증원은 고사하고 감축하겠다는 얘기를 되게 공언을 하신 상황이 있고요. 아마 내년도 공시 모집 정원부터 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원래는 이제 뭐 지난 정부께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요즘 여러분들이 좀 많이 뽑을 때 마지막 세대일 가능성이 되게 농후합니다. 덜 뽑겠다가 아니고 구조조정 얘기, 감축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정원보다 더 인사혁신자 뽑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정책 기조가 그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 정도 그냥 사이즈만 보시자고요. 그죠? 근처적으로 대충 이 정도 사이즈구나. 이거는 각자가 주관적으로 직렬마다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물으시면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못 보시면 편향된 데이터 또 그게 안 좋은 데이터가 더 귀에 들어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커트라인 쪽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과도한 기대이거나 과도한 불안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마음 상태를 잡으시라는 취지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제가 느낀 그러니까 제 수강생을 가지고 4, 5년 동안 했던 통계적 데이터에 의하면 대략 뭐 이 정도의 느낌이 마지노선 최소 값 이 정도는 된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뭐냐 성적이 좀 괜찮으시면 면접 준비보다는 다른 시험 공부하는 게 가성비가 좋은 일입니다. 거의 붙을 건데 필기 좀 하시고 그러니까 기본만 좀 하자. 이게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 나은 선택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당연하게. 이게 뭐 이게 면접 강의를 들으라는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듣지 말라는 얘기지. 이렇게 헷갈렸네. 그죠? 그래서 근데 하지만 아까 말씀한 단톡방 이런 데서 좀 불안하신 분들이 계속 글을 올리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다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단톡방 말씀드렸죠. 저희는 그 4,000명 넘는 것 중에 글을 쓰는 분 100명, 200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 저 실물 얼굴 물론 면접장 가서 선생님 처음 봬요. 부산에서 왔어요. 이런 분들 그때 한번 인사하는 거 외에 못 본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오신 몇 분만 가지고 자꾸 모집 다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무서운 분들이에요. 아셨죠? 남들이 그런다고 되게 부안해동하지 마시라는 말. 그래서 멘탈 유지하셔서 독서실 가셔서 자가 면전, 제가 만든 말인데요. 자기 집에서 면접 준비하기. 자가 면전 좀 하시고. 그래서 이 밸런스를 좀 잘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직만 남으신 분들이야 뭐 지금 하시는 게 맞죠. 딴 게 없는데 뭐 놀아서 뭐 해요. 준비라도 하지 뭐. 떨어지면 환불하면 되잖아요. 뭐 그게 걱정이에요. 어차피 내년에 붙으실 거잖아. 미래에 조금 해두면 되지. 내년에도 달라질 거 없을 텐데. 뭐 그런 생각으로 좀 너그럽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병행하시는 분은 특히 그 때문에 전공 과목 때문에 지방직을 보려면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새로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거의 다. 그리고 국가직 9급 붙는 분들 중에 지방직 붙는 분들 60%쯤 됩니다. 예년 경우는 최소 60%이 관항이에요. 최소. 근데 이번에는 좀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적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저는 50%는 된다고 봅니다.
기술직 한 70%쯤 됩니다. 기술직은. 그래서 기술직은 원래 정원을 못 채워요. 국가직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만 준비하시면. 그러니까 굳이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만 정리하시죠? 자, 이 정도 하고요. 그러면 원래 시험은 좀 빡셀 것인가? 에 관련돼서 면접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10분은 길고요. 5분만 잠깐 쉬고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